1980년대 뉴욕 현대미술관에 아주 특별한 전시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스피커였습니다. 미술품과 조각상 사이에 전시된 이 스피커는 이탈리아의 유명 화가인 클라우디오 로타로리아가 디자인해 미술관에 전시될 정도로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당시 300개만 한정 생산된 이 스피커의 가격은 2억 5천만 원에 달했죠. 스피커는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오디오 평론가는 스피커 전 단계는 모두 스피커를 울리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로 스피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좋은 스피커는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데요. 팀파니, 콘트라베이스의 저음 표현이나 오케스트라에서 들려오는 바이올린의 가냘픈 고음 가닥까지 생생하게 살려냈죠. 아름다운 화음과 울림의 감동 스피커. 리얼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한 스피커의 미래를 엿보러 갑니다. 스피커는 인간의 감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찾아 지친 일상 속에서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즐기는데요. 스피커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자기기로 자리 잡았죠. 해를 거듭할수록 종류도 많아지고 음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스피커. 현대의 스피커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피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스피커 개발자이자 음향공학 박사인 이신열 교수를 찾았습니다. 다이나믹 스피커가 이렇게 주파수 대역별로 제대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파수별로 이 진동판이 그 중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잘 운동이 되고 있는지 이제 이게를 보면 해가지고 스피커가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좋은 스피커란 생생한 원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스피커라고 하는데요. 그런 스피커를 개발하기 위해 항상 연구 중인 이신열 교수. 연구실 한편엔 그 노력의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아주 낯익은 모양의 스피커도 보였는데요. 특기평가 스피커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그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을 텐데 그 특기평가를 볼 때 이렇게 어느 자리에 앉냐에 따라서 성적 그 차이가 몇 점씩 생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헤드폰으로 다 쓰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부정행위도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헤드폰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 이 듣기평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교실 천정 중앙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음량하고 음질이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듣기평가 스피커 외에도 아주 독특한 모양의 스피커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동그란 공 모양의 스피커.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까요? 이렇게 공처럼 생긴 스피커는 어디에 쓰는 거냐 그러면 음악을 들을 때 또 이렇게 쓰는 경우 있지만 주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예술의 전당처럼 이렇게 콘서트홀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특성을 재려면 이게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에너지의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연주자에다가 이 스피커를 놓고 그 어떤 신호음을 쏘아가지고 전체 홀에 대해서 이렇게 음향 상태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쓰는 특수 목적의 스피커입니다. 12면체 스피커라고 해요. 정육각형 12개의 스피커가 공 모양으로 붙어 있어 12면체 스피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최근의 스피커들은 소형화되는 것이 추세인데요. 현대인들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겨냥한 휴대 가능한 포터블 스피커. 즉, 이어폰과 평면 텔레비전을 탄생시킨 슬림 스피커 등 소소형 스피커들이 강세입니다. 스피커는 내부 주파수 대역을 나누는 네트워크와 저음, 중음, 고음을 내는 유닛, 소리를 울려주는 인클로저로 구성되는데요. 간단한 구조로 복잡한 전자제품은 아니지만 좋은 스피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힘들죠. 저음, 중음, 고음, 각 소리의 밸런스를 절묘하게 맞춰주는 것이 노하우인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피커는 음향 변환기의 종류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기 신호가 들어와 가지고 그 들어가 있는 전기 신호를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음으로 변환시켜 주는 어떤 게 일종의 전기 음향 변환 장치인데, 좋은 스피커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음을 손실,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죠. The vows of love we make, we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그렇다면 이렇게 감동적인 울림을 내는 스피커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동인데요. With love so softly now. 일반적인 다이나믹 스피커의 원리를 살펴보면 코일에 붙은 진동판을 앞뒤로 미세하게 움직여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스피커의 진동에 의해 구슬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피커에는 진동을 하는 진동판이 있습니다. 도선을 감은 보이스 코일을 연구 자석 가까이 놓고 코일에 소리 정보를 가진 전류를 흘려주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자기장 작용에 의해 코일이 힘을 받아 움직이는데요. 이때 코일과 붙어있는 진동판이 진동하며 전기적 신호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기의 진동, 즉 소리로 바뀌는 거죠. 설명을 하자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전류의 방향,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말하는 거, 이거는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이고요. 그때 이제 발생되는 로렌츠 폴스의 힘이 발생되는 방향이 바로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정했고, 그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위로도 되고 이렇게 아래로도 되고,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나게 돼 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란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인데요. 스피커의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뀔 때마다 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며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보이스 코일에 붙어있는 스피커의 진동판이 왕보 운동을 하게 되고 소리가 스피커로부터 재생되는 원리죠. 이렇게 소리가 발생하면 공기 입자들을 진동케 우리 귀에 전달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파동을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피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최초의 스피커는 에디슨의 축음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는 구리로 만든 원통에 얇은 주석을 씌우고 소리의 진동이 바늘을 통해 얇은 주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소리는 바늘에 의해 재생되고 확성기를 통해 소리가 커졌죠.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녹음해서 재생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는데요. 최초의 스피커를 접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심지어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후 녹음과 재생 기술은 도약을 거듭했고 소리의 예술인 음악은 영원한 인류의 동반자가 되었죠.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등장합니다. 높은 효율성과 손톱만한 사이즈, 그리고 열도 나지 않는 마법의 돌이 탄생한 거죠.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며 오디오의 사이즈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휴대가 가능한 워크맨과 초소형 스피커인 이어폰이 탄생했습니다. 역사 속 명품 스피커의 계보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전투함에 사용되었던 영국의 스펜더, 로저스, 판노이 등의 브리티시 사운드와 인피니티, 알텍, JBL 등의 아메리칸 사운드로 나뉘어 명품 스피커의 맥을 이었고요. 1980년대엔 이렇게 스피커를 양분하던 기준이 사라지며 B&W, 다인오디오, 프로악 등의 수준 높은 스피커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매력의 명품 스피커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의 스피커들은 좀 더 가볍고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블루투스 기능 등 편의성을 강조했고 더 재밌는 기능들로 중무장한 획기적인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스피커도 없는데 음악이 들려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스피커인데요. 배경에 따라 스피커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또 필름형 스피커는 가볍고 얇아 마음대로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죠. 소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사운드볼입니다. 현실감 높은 입체 음향 기술로 어느 장소든 원하는 곳에 사운드볼을 만들어 실감나게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초슬림 스피커로 주목받고 있는 한 스피커 제작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현대의 스피커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스피커는 구리선을 감은 보이스 코일을 만들어 소리를 내지만 초슬림 스피커는 초정밀 인쇄 회로 기술을 적용해 1.2cm 두께의 평판형 스피커를 개발했는데요. 이 과정은 슬림 스피커의 진동부가 정확하게 장착될 수 있도록 로봇을 이용해 정밀하게 본드를 도포하는 과정입니다. 본드가 도포된 자기 회로에 진동부를 조립해 주는데요. 이로써 가로 13.5cm, 세로 2.2cm의 한눈에 쥘 수 있는 포켓형 스피커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피커는 자연 건조 과정을 거쳐 다양한 테스트를 받는데요. 일반 스피커와는 그 모양과 크기가 많이 다르죠? 제일 첫 번째 공정은 스피커의 자기회로를 꾸미는 공정, 그리고 자기회로와 진동부를 접합하는 공정, 그리고 그 기타 공정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지금 생산 라인에서는 그 세 가지 공정을 자동화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초슬림 스피커는 자동화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이렇게 스피커에 음파를 쏘면 컴퓨터가 바로 합격, 불합격 통보를 내려주는데요. 스피커의 주요 유닛 및 음압을 측정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품질 검사를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음질 검사를 거치는데요. 음원 및 볼륨을 조절해서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동작 검사를 합니다. 이 스피커는 통과인 것 같네요. 폭에서는 20mm 언더, 그 다음에 길이에서는 150mm 언더 이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생김새 자체가 어떤 그 굉장히 그 직사각형의 얇은 그런 좀 차별화된 그 생김새를 가진 그 슬림 스피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얇고 더 슬림하고 더 긴 그러니까 스틱 같은 타입의 그 스피커 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게 완성이 된 이런 단계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얇아지는 혁신에 맞춰 스피커도 슬림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탄생했다는 초슬림 바 스피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하고 회의실, 거실, 방송실 등 좁은 공간에 설치 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울림통이 작아 음량이 좋지 않을 거라는 인식과 달리 현대의 스피커들은 크기와 사운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스피커를 고르는 요령은 없을까요? 출력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30와트 이상의 소리에 30분 이상 노출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주로 쓰는 출력의 크기는 5와트, 10와트, 20와트가 대부분의 소리이므로 앰프나 스피커는 적당한 수준의 레벨을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나 앰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내 귀에 가장 친숙했던 소리들을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스피커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광고판 앞을 지나자 제품의 광고가 소리로 들립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소리가 들리도록 만든 스피커인데요. 영화 속 이 놀라운 스피커가 현실화됐습니다. 초지향성 스피커라는 말은 굉장히 지향각이 좁은 겁니다. 10도, 5도. 그래서 굉장히 음을 갖다가 어떤 다 정면에서만 전달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영상으로 비친다고 하면 이렇게 랜턴 있죠, 랜턴.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서 빛을 비추는 그것처럼 이렇게 랜턴처럼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 아니면 한 무리의 사람들한테만 음을 전달시켜주고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음이 전달되지 않은 어떤 영어로 이야기하면 울트라 디렉셔널 라우드 스피커를 초지향성 스피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지향성 스피커를 촛불에 갖다 대면 정면에 위치했을 때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에 소리를 실어 보내기 때문에 손전등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 소리를 빛처럼 조준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는 일반 스피커와 달리 스피커의 정면에만 소리를 집중시켜 먼 곳까지 일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초지향성 스피커의 원리라는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초음파 스피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굉장히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듣지 않는 40kHz, 50kHz 부근에 초음파에다가 사람이 듣는 음성 대역 시그널을 갖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꼭 라디오 방송국처럼 어떤 캐리어 주파수에다가 음성 시그널을 갖다 실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쏴주게 되죠. 그러면 공기가 갖고 있는 비선형성에 의해서 다시 원음 음성 시그널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초음파가 갖고 있는 지향성 있죠. 파장이 짧으니까 굉장히 좁게 나오겠죠. 그 커버리지 내에 소리가 들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초지향성 스피커는 정말 특정 지역에서만 소리가 날까요? 몇 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스피커를 가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거리. 초지향성 스피커는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 이 방송은 방송장치 설치에 따른 초지향성 스피커를 카메라 정면에서 좌우로 돌리자 정면에 위치했을 때만 소리가 또렷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 따른 시험 방송입니다. 하나. 스피커 소리의 크기를 소음기로 측정해 봤는데요. 초지향성 스피커의 옆에서 소리를 측정한 결과는 60.2dB. 이 방송은 하지만 초지향성 스피커의 정면에서 소음기로 소리를 측정한 결과 79.9dB로 스피커가 소리를 쏘는 범위에서 훨씬 크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초지향성 스피커가 개발, 상용화되면 원하는 지역에만 소리를 전달하고 음향을 공간별로 분리해야 하는 헬스센터나 박물관,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의 광고 메시지, 시각장애인 안내 메시지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초소형화돼야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음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초박형, 초슬림화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전력 소모량이 적어야 되겠죠. 다 배터리로 구동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현재까지 기술로 본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앞전 방식으로 이렇게 초소형화, 초박형이 될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전자석 스피커의 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유성기를 발명한 뒤부터 인류는 소리의 예술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바로 옆에서 듣는 듯한 생생한 리얼 사운드를 구사해내기 위해 엄청난 기술 도약을 거듭했죠. 몇십억을 호가하는 명품 스피커에서 단돈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소형 스피커까지. 종류는 다양하지만 좋은 스피커는 고르기 나름입니다. 자신의 귀에 편안하고 익숙한 소리. 즉,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자신이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최고의 스피커기 때문이죠.